안녕하세요. 리터니를 위한 국어교육 리딩국어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읽혀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책을 읽고 함께 책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야, 그냥 읽어! 그럼 과연 읽을까요? 리딩국어가 책 대화 나누는 법을 구체적, 효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안내견 탄실이를 읽고 책 대화 나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워크북인데요. 일부 내용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인 예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내견 탄실이는 고정욱 작가가 쓴 동화예요. 고정욱 작가 들어보셨나요? 고정욱 작가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1급 지체 장애인이 됐고요.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수준은 초등 고학년에게 알맞은 수준의 책입니다. 이 책은 동화인데요. 시각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예나라는 아이와 그 예나를 도와주는 탄실이라는 안내견의 이야기입니다. 예나의 아픔을 탄실이가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우정을 키워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책을 펼치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을 예상해보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제가 여기 강아지 그림도 넣어봤는데 학생들의 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여운 시각자를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 구절을 들려주시고 제가 요 구절을 넣어봤는데요. 들려주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이야기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도 열리게 되어 있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글 속에 드러난 똑같은 의미가 아니어도 학생들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책을 읽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표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하면요. 그냥 읽을 때보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후 전 활동은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단어를 정리하는 부분을 제가 넣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화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몰랐던 단어를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안내견이나 은퇴 같은 단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단어를 외우거나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엄마와 책 대화를 나눌 때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1번 질문은 사실적인 이해를 확인해보는 질문입니다. 탄실이는 은비와 은솔이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었나요? 집을 떠나는 탄실이의 심정은 어땠나요? 또 은비와 은솔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쪽수도 넣어놨는데요. 책의 초반에 탄실이가 굉장히 슬프게 원래 주인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의 심정은 어땠을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실적 이해를 위한 질문입니다. 책을 함께 읽으시고 내용을 확인해보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는 요약할 수 있는, 요약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질문을 그게 뭐 거창한 질문이 책 대화할 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그것으로 이해를 쌓아서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가 좀 됐으면 2번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해 탄실이가 겪은 고통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안내견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죠, 탄실이는. 그런 좀 비극적인 수술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의 전개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됐네. 아니야, 난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7번 질문 한번 볼게요. 예나가 힘들어도 탄실을 직접 목욕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탄실이 덕분에 예나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인물의 생각,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고 공감해보는 활동은 책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아이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페이지수가 많죠. 던지고 단어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학부모님께서는 몇 가지 질문만 던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책 읽었으니까 독후함 써. 이건 너무 지루하고요. 학생들이 책을 안 읽게 되는 원인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독후 활동이라는 것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쉬운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책을 요약해보는 활동도, 이 책 읽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봐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는 것보다, 아니면 요약을 써봐 하면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단계별로 쉽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니 누구고, 무엇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단계별로 던지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한 문장씩 넣을 수 있잖아요, 말을. 그걸 다 합친 거를 글로 쓰면 바로 줄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 아이들이 좀 쉽게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을 읽든 좀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조사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는 사회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멋지게 자신의 길을 간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예는 테리 푹스거든요. 테리 푹스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상 선수고 인도주의자고 암 연구 활동가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테리 푹스 런이라는 행사가 캐나다에서 아직도 해마다 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오른쪽 다리, 수술로 절단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달려서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금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암 연구에 기여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세상의 사회의 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멋지게 산 장애인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대단하구나 하면서 학생들이 본받을 것도 배울 수 있고, 거꾸로 이 안내견 탄실이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오늘 제시한 것들은 하나의 예고요. 이제 학부모님께서 학생들과 좀 요거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활동을 독후 활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글을 길게 써야 돼. 너는 책을 읽었으니까 이 책의 내용을 다 혼자 요약해야 돼. 이런 어려운 과제를 주시면 엄마와 책을 읽는 시간이 버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책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책 대화 활동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